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높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들에 대한 매도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이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해당 기업이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2020년도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연상케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경찰관을 폭력하는 행사까지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틀로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중시해온 바이든의 미국 행정부와 한국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했을 때 이 2022년도 대선을 가까스로 이겼지만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의회를 겨냥해서 한 그의 행동을 보고 2020년도 당시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막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밤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어서 치솟다가 현재는 1414원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원화 약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은 첫 번째, 기본적인 베이스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단은 최성목 부총리가 금융시장을 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논의할 예정이고요. 여기다 이제 10조 펀드를 만들어서 투입을 하겠다. 즉 증시 자체가 하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매수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시가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한 낙폭이 나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응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가 예산 축소나 긴축 재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이슈로 작용할 경우에 재정 정책에 대한 긴축 기조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탄핵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결의가 되고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탄핵안을 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의원 수가 101석인데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108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맡게 될 경우에는 탄핵에 대한 내용들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왔었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 더 나온 거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주가 급락에 대한 여파가 지금보다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해당 이슈에 빠른 소멸이 됐죠. 결국에는 밤에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해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몇 시간 안에 이 이슈 자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팔았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는 와중에 사들인 종목도 있을 텐데 도대체 뭘 그리 사들였냐라고 해서 봤더니, 일단은 한국 증시에 대한 고질병인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외국인이 4,07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 3일 날 5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하면서 이거 드디어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매도 행렬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한 번 더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를 하면서 한국 투자의 장기적 평가에서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더 매력적이지 않다면 국내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도가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약 114개의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특히나 정치 리스크가 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경우에 증시에 대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증시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증시의 각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사모으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업종들이 바로 이러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해당 업종은 바로 전력망 교체 수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은행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높았죠. 배당에 대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걸 제외하고 12월 3일 날 가장 많이 사들인 업종이 바로 전력망 교체 수혜주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까지도 12월 4일까지도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가 진행된 업종이고요. 12월 외국인들은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등 전력망 교체 수혜주를 순매수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AI의 수요 증가, 그리고 붕괴된 제조업 벨트를 살리려는 미국의 선택에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는 폭증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해서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가 가치가 절하가 되게 되면은 수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은 강화가 되고 거기서 얻은 이익을 다시 가지고 올 때 환차익에 따른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미국, 유럽 등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지금 해외에 공장을 짓고 수출을 확대하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오히려 폭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 즉 해외에서 수입하는 기업들보다는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실적이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까지 할 거 없이 엄청나게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AI 분야 자체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이 모두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에서는 중국산 전력기기에 대한 수입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력망 프로젝트 중요한 거 알죠? 하지만 이 전력망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언제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본격적으로 수혜가 적용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력망 교체를 언제 해요? 3월과 5월, 9월과 11월에 합니다. 즉 봄과 가을에요. 왜 그러냐? 비교적 날씨가 온화하고 극단적 에너지 수요가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름이나 겨울에도 당연히 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긴급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채우지 못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공사가 진행됩니다. 전력망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정전이나 가동 중단을 최소화되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늦은 비수기에 많이 작업을 하고요. 이제 1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력 수요에 대한 교체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을 때 1월과 2월에는 본격적인 수주에 대한 확대가
커지는 시장입니다. 즉 12월 달에 지금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빠질 때 공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실제로 2025년도에 진행되는 노후 전력망 교체와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에 미국 정부에서 약 39억 달러가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노후 전선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평가하고 이번 2024년도 10월 1일에 이러한 결정이 떨어졌죠. 실질적으로 초고압 케이블,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모든 기업을 볼 수 없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입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즉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 속에서 수혜주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마진율이 굉장히 높고 그런 북미 판매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제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즉 외형 대비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됩니다. 즉 작년에 내가 9천억을 벌었고 9천억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고 올해는 1조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은 1천억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률은 10%, 12%가 아니라 20%, 25%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즉 공급자 우위 사업 환경 속에서 마진율이 이전보다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는 만큼 슈퍼사이클 자체가 2025년도뿐만 아니라 2030년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게 결국 원화 약세 속에서 해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에 대한 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관세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관세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즉 미국에다가 공장을 설립해서 미국에다 법인을 내서 이러한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LF전선, 즉 국내에서 순수 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전선 회사입니다. 이번에 미국 노스캐롤리아나주 타보로시의 배전 케이블 생산 업체인 LSCUS의 지분을 100% 확보했습니다. 원래 이제 LS전선이 82%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가온전선이 18%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분을 모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미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해서 2025년도 기준 매출을 2조 5천억까지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작년 기준에서 1조 5천억이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률만 무려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5년도에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해당 기업 선점하셔서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